자, 오늘은 제빵 기능사 단팥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팥빵은 비상 스트레이트법이고요. 식빵과 동일하게 반죽 온도는 3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3시간 안에 작업이 끝나야 되므로 1차 발효랑 2차 발효 시간은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런 점 유의하셔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팥은 1차 발효 시간에 분할하여 둥글리기 해놓은 상태로 비닐을 덮어서 마르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료를 보시면은 강력분, 단백질 함량이 많은 강력분을 꼭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죽, 대기 조절해 주시는 물, 그 다음에 이스트 같은 경우는 비상이기 때문에 2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설탕은 색과 맛을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분유, 탈지 분유는 반죽 표면에 색을 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구조 형성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계량제는 볼륨감 형성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자, 소금 같은 경우는 앞전에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맛하고 그 다음에 잡 냄새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란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반죽이 조금 끈적끈적 거리고요. 자, 유지 같은 경우는 마가린을 쓰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 계량이 끝나시면은 이제 반죽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 스텐볼이 많이 차가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중탕을 해서 훅하고 요 믹서볼을 좀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팥빵 같은 경우는 비상 스트레이트법이기 때문에 계란을 차갑게 쓰시면은 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데워서 반죽 온도를 맞춰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수분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믹싱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도 겨울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가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는 순서대로 넣으시고요. 소금하고 설탕은 안 닿게, 이스트랑 안 닿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스트가 발효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이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서 재료를 섞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사항에 보시면은 단 유지는 클린업 단계에서 넣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맨 마지막에 믹싱하면서 중간에 잘 반죽이 섞이면 그 후에 넣고 최종 단계까지 믹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팥빵 반죽 온도는 30도로 맞추고 믹싱 시간을 늘려주세요. 반죽이 한 덩어리로 뭉치는 클린업 단계에서 유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믹싱은 100% 최종 단계까지 완료 후에 반죽 상태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발효실에 반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팥빵은 1차 발효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1차 발효 테스트를 핑거 테스트랑 이제 그물막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게 조금 더 많이 오므라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제조 공정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점 주의하시고요. 자, 볼륨감은 한 1.5배 정도. 그 다음에 핑거 테스트 했을 때 모양이 잘 나오게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그물막을 했을 때 이렇게 그물막이 보이는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할 중량은 40g이고요. 자, 수에 맞춰서 분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0g짜리라서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분할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그맣게 여러 개를 분할해서 이제 단팥빵, 그 다음에 크림빵, 소보루빵, 버터롤이나 아니면은 단과자빵 같은 경우는 중량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해서 중량을 맞춰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중량은 1g 정도는 크게 점수에 감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장마다 저울이 2g짜리가 있고 또는 1g짜리 홀수가 되는 저울이 있고 다양한 저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은 감안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사용하시는 저울에 맞춰서 정확하게 계량하려고 분할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 놓으시고요. 자, 시험장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공간이 넓은 공간도 있고요, 적은 공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공간들은 작업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의자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공간을 넓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할이 다 끝나시면은 빠르게 둥글리기 하셔갖고 중간 발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덮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중간 발효 하겠습니다. 단팥빵 같은 경우는 비상 스트레이트법이기 때문에 중간 발효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잘 지켜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팥빵 중간 발효가 다 끝나면은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한 개수에 맞춰서 앙금을 미리 분할을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팥빵 같은 경우는 끈적임이 있기 때문에 덧가루를 너무 많이 쓰면은 반죽 표면에 밀가루 자국이나 이런 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묻히셔서 손으로 약간 오목하게 해주시고요. 툭툭툭 쳐서 가운데가 높고 양옆이 조금 낮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뒤집어서 이제 매끄럽지 않은 면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단팥 하나를 올려주시고요. 반죽 끝에를 가운데로 모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많이 당겨서 밑에가 두꺼워지면은 나중에 층이 나겠죠. 바닥이 두껍고 윗면이 얇게 나오고 앙금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바닥에 봉합을 잘 해서 8개 팬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에다 넣으시고요. 그냥 손으로 가볍게 살짝 한 번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서 오시고요. 자, 예전에는 헤라를 이용해서 앙금을 쌌지만 지금은 헤라를 이용하지 않고 앙금을 싸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시험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 패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판이 성형이 끝나면은 단팥빵 누름돌을 이용해서 가운데 모양을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비상 스트레이트법이기 때문에 작업은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요. 팬의 위치나 팬에 놓는 개수, 수량 같은 거는 꼭 외우시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자, 누름돌을 이용해서 한번 밀가루를 한번 묻혀주시고요. 가운데 놓고 눌러서 살짝 한번 돌려주시면 가운데가 쏙 파일 겁니다. 밀가루를 또 너무 많이 뿌리면 가운데 밀가루가 남기 때문에 살짝만 뿌려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이 일정하게 됐으면 2차 발효하도록 하겠습니다.